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2022년 1학기 중간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장 1차원에서 운동부터 9장 선운동량과 충돌까지예요. 첫 번째 문제. 예, 그 줄에 매달려 있는 세공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공이 높이 H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질문 A.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높이 H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힘이 바람에 의한 수평방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공의 무게 아래로 적용하고, 줄을 따라서 장력 T.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면은 이게 억각 세타니까 얘가 T 사인 세타, 얘는 T 코사인 세타. 그래서 T 사인 세타하고 F가 같고 T 코사인 세타하고 MG가 같죠. 그래서 둘을 서로 나눠줘요. 그러면 TT 지워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거는 F 나누기 mg. 근데 문제에서 F가 30N. 그 다음에 질량이 세공의 질량이 4kg, 중력가속도 10m/s 스퀘어 들어갔으니까 무게가 40N. 예,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네요. 자, 그러면 H 어떻게 구하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줄의 길이 L인데 여기는 L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H는 L 빼기 L 코사인 세타. 즉 L 가로 열고 1 빼기 코사인 세타. 근데 L이 10m. 그리고 예, 코사인 세타는 아니고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알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요렇게럼 4분의 3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5.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네요. 자, 그래서 2m. 네,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거는 마치 그 용수철에서 밑에다가 물체를 받쳐주면서 천천히 내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죠. 어디까지? 힘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음 질문. 자, 역시 바람이 부는데 이번에는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바람이 부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해요. 그럴 때 제일 높은 부분 그 높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용수철에서 이제 그 물체를 받치고 있던 손을 확 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체가 위아래로 댕댕댕댕 이렇게 진동하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힘의 평형이 아니고 에너지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고려해 보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그 바람에 의한 힘이 한 일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 처음에 정지했었고 나중도 정지했기 때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 길이가 L, 얘는 L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mg
L 빼기 L 코사인 스타, 즉 L 가로 열고 1 빼기 코사인 스타만큼 높이가 올라갔죠. 자, 이것은 바람에 의한 힘이 한 일, 그럼 힘의 크기 곱하기, 그러니까 힘 벡터하고 변이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야 되는데, 변이 벡터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수직 방향은 알아요. 수직 방향은 H 아는데, 수평 방향은, 자, 요거는 L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변이 벡터가 수평 방향이 L 사인 세타 I 해, 수직 방향이 H J 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배분 법칙 왕왕왕왕왕 여기서 F가 그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F I 햇. 자, 그래서 배분 법칙을 써요. 자, 그러면 단위 벡터 같은 것끼리 하면은 도트 프로덕트 하면 1, 다른 것끼리 도트 프로덕트는 0이니까 얘가 0이 되죠. 예, 그래서 FL 사인 세타가 돼요. 아이고, 예, 일단은 쓰자. 그러니까 L이 지어지죠. F 사인 세타 L이 지어져서, 자, 그 다음 이제 숫자를 대입해요. 그러면 아까 mg가 40N, 그리고 F가 30N.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4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자, 그래서 세타에 대한 이제 그 방정식이 됐는데, 자, 뭐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삼각 방정식 뭐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느냐? 뭐 보통 고등학교 수학으로 하면 제곱을 하죠.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16 1 빼기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우변은 9 사인 제곱 세타, 즉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은 아니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은 25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32 코사인 세타 16 빼기 9는 7. 이거 인수분해 돼요. 코사인 세타 빼기 1, 25 코사인 세타 빼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2라고 25분의 7이 나오는데, 1은 세타가 0도라는 거니까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2분의 7. 그래서 H가 L 빼기 1 코사인 세타인데 L이 10m.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7. 그래서 5분의 36m, 7.2m가 되겠어요. 뭐 빠박쌤은 빠박하니까 뭐 그 삼각함수의 반각공식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이 각의 절반 2분의 세타, 여기를 평형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오하게까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 같은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예. 그림이 없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어떤 20m 높이에서 편의상 약간 간격을 둬서, 그러니까 그 20m 높이를 처음 높이 yi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이제 튕겨 올라가죠. 원래는 똑바로 내려왔다 똑바로 튕겨 올라가는데 그러면 구별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5m. 그걸 이제 나중 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바닥에 부딪히는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튕겨 올라가는 속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알잖아요. 그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으면 루트 2gh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2gy. 그런데 이거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아래쪽 방향. 안 붙이면 답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10m/s², yi는 20m. 그러면은 마이너스 20m/s. 자, 다음 나중 속도는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루트 2g yf.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10m/s², 그리고 yf는 5m. 그러면은 10m/s네요. 그래서 지금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충격량은 y 성분밖에 없고, 이건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질량이 1.7kg, 그리고 나중 속도가 10m/s,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0m/s. 그래서 1.7 곱하기 30 하면은 51. 뭐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써도 되고 뉴턴 세컨드 써도 되고 둘 다 맞아요. 자, 뭐 적당한 문제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자, 다음 문제. 예. 빗면에 M1, M2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직선상에 M3가 있고, 이제 줄로 다 연결돼 있고, 그때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는데, 사실 꼼수로 구할 수도 있는데 좀 엄밀하게. 자, 그러면 먼저 중력 M1G, M2G, M3G, 그리고 그 빗면에서 수직항력 N1, N2라고 그러고, 그 줄을 따라서 M1하고 M2 사이의 장력은 T1, T1, M2하고 M3 사이의 장력은 T2, T2. 이 도로가 회전하지 않아서 T2.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력을 뚜두뚜두뚜두 분해하면은 이게 사인 알파를 곱해야죠. 얘도 M2G도 뚜뚜뚜뚜 하면은 이게 M2G 사인 알파를 곱해야죠. 그래서 좌표축은 이렇게 빗면은, 그리고 얘는 아래쪽을 양의 방향으로, 네,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M1의 경우 X방향 보면은 T1이 빗면 이쪽, M1G 사인 알파가 빗면 아래쪽, 그 다음 이제 M1의 질량, 가속도. 마찰이 없기 때문에 Y방향은 안 고려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M2 X성분 구해보면은 T2가 위쪽, T1이 아래쪽, M2G 사인 알파도 아래쪽. 그래서 이것은 M2의 질량, 가속도 같죠. 자, 마지막 M3. 얘는 이제 Y방향만 고려해보면은 아래쪽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M3G가 양수, T2가 음수. 그래서 이것은 M3의 질량, 그리고 가속도. 그래서 얘를 1식, 2식, 3식이라고 해서 몽땅 다 더해주죠. 그러면 좌변에서 T1, T2 지워지고 M3G 빼기 M1 더하기 M2 묶어줬고, G 사인 알파는 여기는 이제 A로 다 묶어 써주고, 네, 그래서 가속도가 M3 빼기 M1 더하기 M2 사인 알파 나누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중력가속도 G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뭐 꼼수로도 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 문제 끝났고 다음 문제. 자, 물체 두 개가 포개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런데 문제 읽어보면은 M1이 M2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M1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력이 여기 M1지, M2지. 그 다음에 수직항력 M2인데 이 M2는 M1이 M2를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작용. M2가 M1을 눌러요. 반작용. 이거 유의해야죠. 자, 그 다음에 수평면이 이제 M1을 떠받쳐 주는 수직항력 N1. 그리고 이제 F 있고. 그리고 질문 A는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A라고 쓰고. 그래서 이 두 물체 사이에 정지마찰력이 작용반작용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밑에는 왼쪽 이렇게. 자, 그래서 뭐 M1의 경우 M1이 아래쪽에 있는 물체예요. R자임 X 성분은 라지 F가 오른쪽, 정지마찰력 왼쪽.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M1의 질량 가속도. 그 다음에 Y 방향은 수직항력 N1이 위쪽, M2 아래쪽, M1이 아래쪽. 그래서 빵.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체 M2는 오른쪽으로 F에서 하나밖에 안 가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M2의 질량 가속도. 그리고 Y 방향으로는 수직항력 N2 아래쪽으로 M2G. 그러니까 N2가 M2G와 같고, 그러면 따라서 N1이 M1 더하기 M2G가 돼요. 자, 그 다음 얘를 1시, 2시. 그래서 빠박스미 좋아하는 더합니다. 더하면은 좌변에서 FS 지어지고 라지 F는 M1 더하기 M2. 그래서 뭐 가속도는 솔직히 말해서 꼼수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고한 힘을 뭐 1식이나 2식, 2식이 좀 더 편하네요. 대입하면은 정지마찰력 구할 수 있어요. M1 더하기 M2분의 M2 라지 F. 자, 여기서 느닷없이 부등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력 이하다. 최대 정지마찰력은 정지마찰 계속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이 경우에 이제 수직항력은 N2를 말해요. 그러니까 M2G. 자, 그러면은 양변에서 M2가 지어지고, 자, 따라서 외력 F에 관한 조건을 얻을 수 있죠. 외력 F는 µS M1 더하기 M2G 이하다. 그죠? 그래서 µS가 0.8. 그 다음에 M1이 5kg, M2가 2kg, 합치면 7kg. 중력가속도는 없네. 10m/s 스퀘어 들어가면은 70N. 자, 그래서 8, 7은 56N. 이게 바로 둘이 함께 운동하기 위한 외력 F의 최대값이에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함께 못 운동해요. 그게 바로 질문 B예요. 예, 146N.
예, 앞에서 구했던 최대값 그 56N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물체 1의 가속도하고 물체 2의 가속도가 다릅니다. A라고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힘도 뭐 거의 같긴 한데 우선 아래에 있는 물체 중력 M1지, 위에 M2지, 그리고 수직 강력 N2, 이거는 작용 반작용으로 여기 그래서 N2, N1. 자, 그리고 이제 앞하고 다른 게 그 이 사이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요. 정지 마찰력이 아니고. 자, 그래서 M1의 R자임 X 성분을 보면은 아래쪽에 라지 F가 오른쪽, 운동 마찰력이 N쪽. 그래서 이거는 M1의 질량, M1의 가속도. 자, 그 다음에 Y 방향은 N1 위쪽, N2 아래쪽, M1지 아래쪽. 그래서 이건 빵. 그 다음에 이제 M2의 R자임 X 성분 보면은 운동 마찰력이 있고, 이거는 M2의 질량, M2의 가속도. Y 방향은 N2 위쪽, M2G 아래쪽. 그래서 수직 강력이 뭐 M2G, N1은 M1 더하기 M2G. 앞서 똑같죠. 예, 정지 마찰력 대신에 운동 마찰력 들어가고 가속도가 서로 다르다. 자, 그래서 얘를 1식, 2식이라고 한 다음에 이번엔 안 더할 거예요. 자, 1식만 따로, 2식만 따로. 예? 자, 1식 보면은 A1은 F 빼기 운동 마찰력 나누기 M1인데 좀 귀찮아서 자, 운동 마찰력이 뮤K 곱하기 N2, 그러니까 M2G예요. 그러니까 근데 뮤K가 0.3, 그리고 M2가 2k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10m/s 스퀘어라고 하면 무게는 20N, 그러니까 FK가 6N이에요. 자, 그래서 라지 F가 146N, 운동 마찰력은 6N, M1은 5kg. 자, 그러면 5분의 140, 그러니까 28m/s 스퀘어드. 자, 그 다음에 2식 A2는 M2분의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 6N 따로 계산하길 잘했죠? 자, 그리고 M2가 2kg, 그러니까 3m/s 스퀘어드. 자, 다음은 둘을 곱해달래요. 그러면 28 곱하기 3 하면은 84 m/s 스퀘어드의 전체 제곱. 예, 이렇게. 예, 아무튼 핵심은 외력이 작아가지고 그때는 함께 운동하고 가속도 같고, 그리고 둘 사이에 그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근데 외력이 너무 커지면 따로 운동하고 둘 사이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만 얘기합시다. 자, 다음 5번째 문제. 예, 어려운 거 했으니까 쉬운 거 해봐야죠. 자, 용수철의 물체가 길이 L만큼 늘어나 있다가 거기서 가만히 놓아요. 그래가지고 4분의 3L 뭐 이쯤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근데 원래대로면 L까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L까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분의 3L이 줄어들었대요.
왜? 마찰력 때문에. 자, 그래서 질문 A. 처음에 L만큼 늘어나 있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L제곱. 나중에는 4분의 3 L만큼 줄었으니까 2분의 1 K 4분의 3 L의 제곱.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이겠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 곱하기 거리. L 더하기 4분의 3L. 그러니까 4분의 7L. 자, 그러면 4분의 7 FKL은 얼마야 이게? 1 빼기 16분의 9, 16분의 7, 32분의 7 KL제곱. 그러니까 따라서 운동 마찰력은 7은 재워지고 8, 4, 32, 8분의 1 KL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질문 B. 이번에는 이렇게 평형 위치를 지날 때 이때 속도를 V라고 하면 그거의 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지만 역시 마찰이 작용했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 곱하기 거리는 L. 자, 그러면 근데 FK가 질문 A에서 8분의 1 KL이니까 얘가 8분의 1 KL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8분의 3 KL 제곱. 그러니까 V 제곱은 4n분의 3K L 제곱. 예, 이게 바로 답입니다. 뭐 아주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에 문제 보면 뭐 많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 봤고요.